네, 다음 4개 학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앞서서 정식 컨설팅 같은 경우에 제가 외부에서 할지 아니면 혼자 개인으로 할지 아직 좀 미정인 상황이어서요. 제가 정해지면은 혼자 하게 될 경우에는 수능 이후 주말에 블로그를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방식은 선착순인데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외대부터 시작하시죠. 외대 가나 다군 골고루 모집을 하는데 뭐가 아주 빽빽해요. 멈춰두고 보셔도 막 학과도 많고 제가 이거 풀로 다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줄여서 적은 거라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ELLT라는 거 있었던 학과는 영어 통번역으로 학과명을 바꾸었고 계열 통합 자유전공 계속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자유전공은 본인이 자유롭게 모집 단위들을 고를 수 있지만 그 외 나머지 뭐 계열, 뭐 통합 모집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 가능한 학과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자유전공학부도 모든 학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학과들은 제외하고 고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걸 바뀐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작년 거랑 딱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요 파란 친구들이 올해 생겨난 계열 모집, 뭐 자유전공학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집 단위가 있는데 다 이런 나머지 학과들의 모집 인원을 조금씩 야금야금 뺏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고 작년. 네. 비교가 되시나요? 네. 작년에 없던 곳들이 이만큼씩 생겼고 인원을 한번 보세요. 인원 천천히. 네. 뭐 스페인, 포르투갈, 네. 이런 식으로 인원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이제 원서 조합이 갈리기 마련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작년도 이제 인문 계열 입결을 제가 나열을 한 겁니다. 뭐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는 다군, 뭐 이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요 인문 2 입결, 그 다음에 뭐 색깔 없는 것들은 인문 1 입결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냥 입결 순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형성됐다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분산되게 되면 여기 적힌 것처럼 아웃 오브 안중인 모집 단위가 생겨요. 이제 모의 지원 사이트 같은 데서는 본인이 담아들 수 있는 학과가 20개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외대만 20개를 담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없겠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과들, 다른 대학들도 이런 식으로 원서가 갈리는데 거기도 한 5개 저장해 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곳도 한 7개 저장해 놓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관심 밖을 벗어난 모집 단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들 그렇게 저장해 놓고는 뭐 표본 분석이다 뭐다 듣기는 했지만 막상 하려니까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어려워서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둡니다. 그냥 담아뒀던 대로 그냥 원서를 쓰고는 하죠. 그래서 어디가 비어있는지 과소평가되었는지 과대평가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건대입니다. 건대는 작년에는 좀 복잡했는데 올해 언어 중심, 수리 중심 이런 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 골고루 모집을 하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무전공 해서 KU 자유전공학부가 이렇게 가군에 왼쪽 보이시죠? 보라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보라색으로. 그래서 여기 아래도 담아놨는데 반영비 자체는 이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본인 점수가 더 높은 것들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요 40%를 반영을 할 거고 국어 잘하는 학생들은 요 40%를 반영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자유전공, 뭐 융합전공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보통 수시에서 모집을 했고요. 여기 하나 뽑는 것들은 다군의 공대 자유전공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뭐 학사 구조 개편에 따라서 조그맣던 모집 단위들이 이런 식으로 통으로 합쳐진 곳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주 높은 상위학과들은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원서 쓰기에는 인원이 좀 늘어난 느낌이라 좋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영비 바뀐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가 이랬어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인문도 1, 2, 자연 1, 2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제 완전 생 인문은 언어 중심, 그 다음에 사회과학, 상경, 그 다음에 자연 이렇게는 수리 중심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따가 점수라든지 가산점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어도 환산이 바뀌었는데 인문 수의에는 200, 196, 193, 그 다음에 자연은 200, 198, 196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공통으로 합쳐지면서 한마디로 이제
자연 같은 경우엔 작년에는 이제 영어 3이어도 좀 구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인문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사실 아주 약간의 숨통이 트였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영비인데 다짜고짜 숫자를 막 나열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보던 분들은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인문계열 입결 같은 경우엔 상위대에서는 중앙대가 좀 큰 변화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40, 40, 20으로 이제 과탐 못 본 친구들까지도 교차 지원으로 밀고 들어왔던 그런 중앙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엔 국어랑 탐구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사탐 가산이 붙으면서 이제 이 상위대는 사실상 사탐러들의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 외대, 건대, 동국대, 아래라고 표현한 건 좀 아닙니다. 외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 이런 부분들은 가산점이 아무런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과에서도 문과로 되게 많이 넘어오고, 이따가 역의 가산도 보여드리겠지만 사탐에서도 과탐, 그러니까 이공계열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바뀐 부분도 없습니다. 건대만 바뀌었는데 이 변화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네. 다음으로 자연. 이제 자연이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들을 보시면 상위 대학들은 이렇게 가산점이 5%, 6%, 4점, 시립된 두 과목 다 해야 7%, 아주 가산점이 센 축에 속합니다. 외대는 뭐 모집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외하고요. 건대 같은 경우가 핵심인데 건대는 아무런 가산점이 없습니다. 홍대는 과탐 필수, 동국대는 일부 모집 단위들에 이렇게 3% 붙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사탐이든 과탐이든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점수 높은 학생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열 미적이든 확통이든 그 조합에 사탐을 낀 학생들이 성적만 되면은 그냥 건대 공대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탐구 반영비가 20%로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인데, 사과탐 유불리가 없겠다,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건대가 이 정도였냐, 왜 이렇게 높냐 올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의 지원 사이트 같은 데서도 예전에는 이만큼 충원 합격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안 도냐라는 반응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위 입결 같은 거 자체는 가산점을 반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가산점 받기 전인 그런 생 100분위로 입결이 산출될 테니까, 그래서 경희, 시립, 이화 조금 더 상위 대학들 이기는 모집 단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건대 자연 계열에서는요. 입결은 한번 살펴보시면 입문 먼저 살펴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다군입니다. 그래서 충원 이렇게 많이 돌았고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돌았다는 거.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이랑 노란 부분이랑 이 점수 계산 방식이 달라서 같은 색 친구들끼리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점수 하나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 순위로 대충 나왔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계산 방식도 바뀌는 곳들도 많고, 사탐, 과탐, 가산 때문에 진짜 작년이랑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략적인 학과 선호도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작년 기준이지만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면, 작년 점수를 제가 만든 거예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뭐 원점수까지는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올 2등급 커트라인 정도 점수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663.99점이 나오네요. 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랬을 때 어느 정도냐 하는 위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시는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고 100분위 표준 점수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1, 3, 2 이런 식으로 국수를 바꿨는데, 이제 국어 반영비가 높은 이 하얀 색칠 모집 단위들에서는 점수가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상경계열, 뭐 사회과학 계열처럼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곳들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본인 과목 성적에 맞는 유불리 대학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건대는 이 정도면 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계열인데,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 1, 2 이런 식으로 나뉘었지만 순서대로 그냥 대략적인 선호도를 체크하는 용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대 자연 계열 반영 방식으로만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글드글 할 거기 때문에 입결이 높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구원 합격도
예년만큼 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을 때 이제 표본 볼 때 이거 왜 이렇게 빡빡해 높아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화생으로 해서 자연계열 입결 올 2등급 컷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664점대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70% 컷이니까 끝자락 이제 간당간당한 그런 점수였어요. 뭐 상위 학과들은 불가능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아예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3일 2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점수가 훅 좀 뛴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정도 부분이구나. 이 정도 부분. 그래서 수학 탐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동국대도 뭐 이렇게 많아 해서 빨간 곳들은 인문, 그 다음에 파란 곳들은 자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로 적어둔 건 다 고양 캠퍼스예요. 바이오메디 고양에 있는 캠퍼스인데 교통이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사라든지 근처 통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모집 단위들이고,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원서 접수할 때 그냥 경쟁률만 보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서울이겠지 하고. 그래서 이런 기본 정보 같은 것들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들은 가산점이 어디는 이렇게 사탐 가산이 붙어 있고 어디는 미기 가산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는 과탐 가산, 어디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산점을 다 주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집 단위마다 내 환산 점수가 그냥 아주 뒤죽박죽 제각각이죠. 그 다음에 다군 신설이 됐다. 그래서 동국대 간판학과인 경찰행정 같은 경우에도 다군으로 갔고요. 인기 많겠죠. 그 다음에 열린 전공, 학교마다 좀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열린 전공, 인문, 자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혹시 실수했을까봐 모집 요강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가산점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열린전공학부 같은 경우엔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본전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학과를 원하는 대로 고르는 거라 경찰행정학부까지도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그 점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인문으로 들어가든 자연으로 들어가든 서로 그냥 다 원하는 학부 전공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영비만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35, 25, 그러니까 국어 잘 쳐주는 곳에서 유리한지 아니면은 수학 잘 쳐주는 곳에서 유리한지, 그다음 여기는 게다가 가산점까지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탐런한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엔 오히려 뭐 이런 곳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흔치는 않겠지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 입결부터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행정 좀 어나더 레벨 느낌으로 높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담겨 있는데, 작년 올 2등급 커트라인 기준으로 몇 점이냐 했을 때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683.49입니다. 683.49 한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70% 컷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래 성적들도 합격을 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걸 이제 1322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아무래도 국어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봤을 때는 687.49 이런 식으로 성적이 바뀌죠. 작년에 이 정도면은 대부분 다 안정적으로 합격한 그런 성적이 나오는 거죠. 알고 계시고, 이번에는 자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 표시는 약하기야 당연히 높지만 나머지는 고양 캠퍼스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작년 기준으로 올 2등급이라고 했을 때 683.98 이런 식으로 입결 자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수학 높여볼게요. 국어는 3, 수학 1 했을 때에는 686.23 이런 식의 성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과는 결국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탐, 탐구 가산점을 얼마나 잘 받느냐가 좀 관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수탐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왔지만요. 다음으로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엔 쭉 그냥 다군에서 모집해 왔습니다. 올해 이제 건대도 그렇고 외대, 동국대, 그 다음에 더 상위 대학들도 그렇고 다군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원래 다군에 이제 요 구간에는 홍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다군 홍대 안정을 쓰고, 아니면은 더 낮추죠. 숭실대, 아주대, 다른 데를 낮추고 이제 가나군을 원래대로 좀 지른다든지 이런 선택들을 했었는데, 이제
좀 그런 특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연계열은 과탐 필수 지정이고요. 그래서 사탐을 섞었으면 이 파란 모집 단위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래도 홍대 공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인문 자율 전공에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국어 30, 수학 30, 그 다음에 탐구 25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인문 자전으로 들어가서 공대 선택하는 게 가능하니까 내가 정말 홍대 가고 싶으면 이 인문 자율 전공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결도 보여드리면 당연히 자율 전공이 보통 제일 높게 구성이 되고요. 왜냐면 이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위부터 아래까지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그냥 모집 단위가 많지 않아서 한 번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도 건축, 뭐 전자전기, 설캠 자전 이런 식으로 함께 담겨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입결을 보여드리면 이제 성적표는 좀 눈에 익으시니까 국수형 탐탐 이런 식으로 두면 홍대는 총점 자체가 다른 곳처럼 막 600, 800, 뭐 400, 1000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점 한 점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수 계산하는 것도 하나씩 좀 더 보여드릴 텐데 국수 반영비가 30%로 똑같기 때문에 얘네 그냥 다 똑같아요. 똑같다. 물론 1등급 안에서도 천지 차이, 2등급 안에서도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3도 당연히. 그래서 그냥 컷에 걸려있는 딱 그 점수로만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이 131.9군이 나왔다 작년에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엔 국수형 탐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322, 222, 3122 그래서 반영비 자체는 국어 20, 수학 35 이런 식으로 구성을 되기 때문에 점수 자체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정도면 좀 모자라구나, 남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정 대학에만 유리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가산점도 있고 반영비도 독특한 그런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홍대 과탐 두 과목이 필수다 보니까 여기에만 유리한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이 나머지 학과들에서 어디가 좀 더 과소평가되어 있는지 몰려 있는지 같은 부분들을 아주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대학에서부터 군이동이 되게 많았다, 그리고 다군 신설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엔 검은색 곳들밖에 없었습니다. 외대, 중앙대, 건대, 홍익대 전체 이런 식으로밖에 없었는데 딱 보기만 해도 이 파란 모집 단위들 인원이 상당하죠. 그래서 원서 조합이 되게 갈릴 거예요. 누구는 다군을 안정으로서 상향으로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간하군을 구성할지 뭐 다군을 구성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갈립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올해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엑셀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다군 뽑는지, 나랑 같은 반영비 묶이는 학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뭐 본인이 정리하는 게 사실 제일 눈에는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다양한 설명으로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작년엔 이랬구나 같은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 점수 계산 같은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래서 요 점수 계산 같은 부분들도 조금 더 그냥 더 여러 성적으로 쪼개서 설명드릴게요. 높은 2등급, 뭐 낮은 3등급, 그래서 더 다른 중하위권 대학들도 하고 메디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